네, 그러면 시장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반등세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위기 읽어주시죠. 네, 미국 시장은 사실 예상대로입니다.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시장에 좀 줄어들자마자 금리로 인해 피해봤던 섹터주들 중심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러셀 2000 지수 급등하면서 중소형주도 급등했고요. 역시 아시다시피 나스닥 강세가 반도체와 2차전지 중심으로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진행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은 좀 약세 보이면서 오늘 게임주들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기타 등등 긴장 조성 등으로 많이 올랐던 방산주들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화장품주들 좀 약한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맥스가 좀 실적 미스가 나오면서 어제에서 오늘도 좀 약한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좀 강세 보였던 소비 섹터주들이 조금 약하다. 지금 특히 음식료 섹터주들도 영업이익률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가격이나 압박 들어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약합니다. 지금 농심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차전지 섹터주들도 초반보다는 약세로 많이 전환되거나 상승폭이 줄어드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위주로 좀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 눈에는 반도체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좀 덜 올라오고 못 올랐던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뭐 시스템 반도체 쪽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고 2차전지 내에서도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종목들 좀 반등하고 그동안 좀 피로도가 좀 누적된 종목들은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와 IT 섹터 내에서는 오늘 기관 리포트 등이 좀 많이 나온 종목들이 강합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로봇주들도 지금 초강세입니다. 이쪽도 금리 피해를 많이 본 쪽인데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달리고 지금 뉴로메카 SBB테크 그다음에 로보티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초강세 보여주면서 지금 로봇주들이 오늘 생각보다는 좀 수익률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들 위주로 조금 일부 강세입니다. 오늘 좀 삼천당제약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외 낙폭과대주들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시장 거래소의 핵심은 자동차입니다. 너무 낮다. 퍼가 너무 낮다라는 레포트 나왔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 비롯해서 화신이라든지 성우하이텍 등 그동안 좀 불편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 대형주들, 중소형주들까지 모두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강세지만 약간 탄력도가 지수 관련주들한테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개별주들, 기술주들 중심으로 한 순환 반등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키워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오를 때 왜 오르는지 궁금했는데 조금 전에 이 레포트가 나왔다. 퍼가 너무 낮다라는 분석이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오름세 나타내는 건지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흐름이었는지도 같이 좀 읽어주세요. 네, 지금 시장 금리가 상당히 높았죠. 미국의 CPI 지수 보면은 물가가 서서히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향후에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될 명분이 슬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디죠? 자동차 오토론들입니다. 자동차가 안 팔리죠. 너무 비싸니까 할부 금융이. 그래서 테슬라도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좀 금리 때문에 조금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식으로 좀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안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견조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할부금융 이슈, 미국에서 불거지는 이런 부분들 금리 여파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어서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아직 떨어지려면 멀었습니다. 하지만 더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쇼스퀴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쇼커버링 속에서 일정 부분 좀 환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리포트가 나왔죠. 지금 현대, 기아, 화신, 성우하이텍 다 퍼가 3배, 4배밖에 안 된다. 너무 싸다. 여기서 2배 올라도 싸다. 이런 식으로 레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포트에 좀 자극을 받으면서
워낙 낙폭과대한 상태 속에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화신이나 성화이텍 지금 반토막씩 나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었는데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줄어들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또 상대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낮습니다. 안 올라가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 섹터주들은 기술적인 반등이다. 특히 2차 전지들 반등은 역시 지수와 연동한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죠.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전기차, 자동차 이슈에 연동되어 있는 종목들 요번에 좀 반등하면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좀 활용하시는 트레이딩 전략과 비중 조절하고 나중에 다시 갭매권 다음에 다시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오랜만에 움직이는 종목군이네요. 태양광과 풍력 나란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맞이하는 이런 강세 흐름에 많이들 설레실 텐데 어떻게 활용할까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금리 피해 많이 본 거죠. 최근에 뉴스 보실 것 같습니다. 뭐 고금리에 뭐 태양광 업체들 뭐 부러졌네, 실적 부러졌네, 회사 뭐 부도 났네, 뭐 이런 뉴스들 계속 보시고 뭐 사업이 좌초됐네, 뭐 이런 기사들 계속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도 금리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섹터주들이다 보니까 금리가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반등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금리가 안 올라갈 수는 있어도 지금 빠지기는 쉽지 않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기술적인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업체들 실적 안 좋게 나오고 나서 기술적 반등 나왔죠.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또 오늘 우리 시장도 태양광 업체라든지 풍력 업체라든지 이런 신재생 관련 업체들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인프라 투자 많이 하면서 바이든 정부 때 많이 오른 섹터입니다. 근데 인프라 투자를 많이 늘리기에는 지금 또 이제 바이든의 레임덕도 있고요. 다음에 또 재선도 불투명하고요.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은 둘째치고 약간 센티멘탈이 조금 깨지기 시작한 섹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기술적 반등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CS 윈드 기준으로 보면 지금 61선 부분에 좀 저항 염두에 두시고요. 61선 부분 한 5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강하게 돌파해야지만 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나와도 6만 원 전후가 단기 고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도 사실은 좀 미국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잘 되고 있었는데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약간 좀 풍력이랑은 지금 좀 약간 차트가 좀 다릅니다. 태양광 쪽들은 풍력이랑은 조금 차트가 좀 다릅니다.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터닝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은 약간 좀 다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본다라면은 바닥은 나왔다. 대신에 이제 추세를 계속 우상향 시켜서 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하나솔루션도 한 4만 원 전후로 좀 저항대를 염두에 두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피해를 봤다고 기술적으로 반등한 종목들이 추세를 다시 우상향 시켜서 쭉 치고 나가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다.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밀어 올리고 돈을 투입했었던 섹터 쪽들은 계속 조금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면서 다른 쪽 섹터, 경기 민감주 섹터라든지 이런 쪽들로 조금씩 이동하는 전략을 써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또 IT 섹터, 기술주, 대형주 이런 쪽들에서 좀 다른 행보를 좀 보이는 종목들, 최근에 시장 주도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의 이동을 차후에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금 회복에 대한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이번 기술적 반등을 활용을 해서 또 종목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단기에 잘 갔던 종목군들, 게임주, 그리고 실적 뒷받침되는 소비재 쪽, 화장품이나 음식료 쪽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들, 로봇 섹터 대표적인데 이쪽으로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짧게 좀 들어가셨다가 지금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보유하고 계시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장품, 음식료 이렇게 따져보면은 아까 화장품과 음식료는 필수 소비재 쪽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금리가 오르든지 내리든지 간에 큰 동향이 없는 섹터주들입니다. 대신에 이제 소비를 늘리거나 줄이거나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 섹터주들이 요번에 좀 좋게 실적들이 좀 나온 것들이 좀 꽤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라면 업체들 혹시 또 가격이나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딘가 그저께인가죠. JYP도 실적 사상 최대 나왔는데 빠져서
아침에 의문 주셨는데 저도 그때는 체크를 못했었는데 신작 나온 것들, 신규 아이들 나온 것들 반응이 좀 별로 안 좋다. 요런 느낌으로 나오면서 또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은 또 목표가를 내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결국은 너무 많이 가고 너무 많이 오르면 그 다음에 좀 드러날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커지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주식들도 그동안 많이 올랐고 기대치가 많이 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뭐 상승폭이 좀 더디거나 외면받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중소형 화장품 종목들 워낙 실적이 출중했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겠냐? 뭐 이런 의문들도 좀 생기고 있고 다른 섹터로의 수급 이동이 좀 나타나고 있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인 강세 보이면서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코인이 약간 조금 빠지다 보니까 오늘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게임도 게임 나름인 것 같은데요.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그동안 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동안 뭐 액토주라든지 위메이드 이런 것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조정이 좀 마무리된 다음 그 시점을 다시 한번 게임주들한테는 좀 노려보는 시각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못 오르고 조정 많이 받은 로봇주들한테도 조금 관심 가져보는 게 좋겠다. 여기도 기술주죠. 로봇도 그렇고 플랫폼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 같은 이런 플랫폼 주식들 그다음에 게임, 로봇, 인공지능 이런 쪽들은 다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당분간. 지금은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섹터들이라는 측면에서 바닥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시장이 궁극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면은 긍정적으로 향후에 터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환율이 1,304원, 지금 24원 55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일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죠. 코스피는 매도에서 지금 매수로 전환된 상태이고요. 기관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 프로그램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약간 지금은 키 맞추기 섹터별 레벨을 좀 맞춰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수 대비해서 많이 오른 쪽은 좀 빼주고 지수 대비해서 많이 빠진 쪽들은 좀 들어 올려주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한테는 슬슬 좀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오른 반도체한테는 또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보시면서 섹터 간의 키 맞추기 시속 게임을 잘 활용하시면서 투자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는 바로 안 빠지겠지만 금리가 더 못 오른다라는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만 단기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보시고요. 정상회담의 결과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리라는 키워드를 상당히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간밤 미증시에서도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좀 무게가 실리면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박진희 부장은 그렇다고 바로 금리를 내리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이 부분도 염두를 해보셔야 되겠다 의견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분석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